안녕하세요. 하나TV입니다. 본 컨텐츠에서는 주간 단위로 발간되는 하나금융투자의 단기 투자 유망 종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자 단기 투자 유망 종목은 현대차, LG생활건강, KB금융, 삼성전기, LG유플러스, 한미약품, 태영건설, J컨텐트리, 이수학, 원익IPS, 이녹스 첨단 소재로 총 11종목입니다. 이 중에서 LG유플러스에 대한 코멘트를 담당 애널리스트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LG유플러스는 국내 3위 이동 통신 사업자고요. 유선 사업도 갖고 있지만 특히 이제 이동전화 쪽에서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최근에 이제 5G 서비스를 개시해서도 프리미엄 가입자들 여전히 잘 모으고 있고요. 특히 이제 5G 관련돼서 MS 자체를 상당히 시장에서 궁금해 하시는데 신규 가입자 기준으로만 본다면 대략적으로 30%에 육박하는 MS를 계속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0년도 후반, 그래서 저희가 2008년, 7년 그 정도 LTE 시작 전에 이제 3G 스마트폰 때 잠깐 LG유플러스가 위축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LTE 시작한 2012년도부터 이제 괄목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성장이 최근까지도 계속 지속되는 사업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기 유망 종목이 LG유플러스를 넣은 이유는 이제 저희가 이번 주에 LG유플러스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LG유플러스 실적을 발표를 할 텐데 일단 실적이 아주 좋지는 않고요. 영업이익이 아마 전분기 대비해서 아마 감익을 간신히 면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는 부분 자체는 뭐냐면 매출과 비용 쪽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거든요. 2분기 때만 해도 LG유플러스가 마케팅 비용이 매출액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매출액이 마케팅 비용 증가폭을 훨씬 더 압도하는 양상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게 10월, 11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액과 영업 비용, 특히 마케팅 비용 간의 전반적인 격차 확대가 어쨌든 LG유플러스 주가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줄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3분기 실적의 내용에 저희가 주목해서 유플러스를 추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LG유플러스가 이제 초기에 5G 시작됐을 때보다는 이제 마케팅 경쟁 강도를 조금 약간 낮춘 편이고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성 관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 MS와 그 다음에 영업이익에 어떻게 보면 밸런스를 맞추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현재 LG유플러스의 전략이 사실상 좀 더 이득이 되는 부분이 좀 많고요. 사실 그 LTE 초기에는 LG유플러스가 공격적인 가입자 MS 증대를 좀 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LTE에서 심지어는 30% 후반 정도까지 MS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어쨌든 30% 초반에서 20% 후반 정도를 유지를 하는데 이제 과거에 대비해서 특히 KT나 SKT가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유플러스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는 좀 들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MS를 올려놔야 향후의 수익성, 그래서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절박함이 있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LG그룹 내에서 LG유플러스가 또 전반적으로 해야 될 역할 자체가 이익 측면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익과 매출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을 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MS를 올리는 전략이 2, 3년을 내다본다면 좋은 전략을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또 어쨌든 당장 내년도 또 전망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처럼 매출과 이익을 갖다가 밸런스를 맞추면서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장기적인 포석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단기 수익성도 그렇게 훼손시키지 않는 전략 자체로 판단해서 사실 현재의 전략을 저희 같은 투자가들은 좀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LG유플러스는 사실은 저는 이제 이번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대략 한두 달 정도 바닥 대비 한 20% 정도 주가가 올라 있는 상태고요. 사실은 SKT나 KT 주가가 거의 안 움직였기 때문에 유일하게 주가가 좀 올랐었는데 단기적으로는 SKT나 그 KT 대비해서 주가 선거가 좀 더 우수할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도 일단은 3사 중에서 수익률이 처지지 않을 거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출이 5G 때문에 많이 증가하게 되면 이익이 떨어진 효과, 그
그다음에 현재 마케팅 비용이 많이 증가했지만 이 마케팅 비용의 증가폭이 좀 둔화가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효과 자체가 어떻게 보면 U 플러스가 가장 예민한 편인데 반대로 저희가 지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저희가 내년 내후년도까지는 5G 가입자 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주가 성과는 좀 더 좋을 걸로 보고 있고, 또 저희가 이번 달 다음 달 초에 CJ 헬로비전 M&A 그 인가가 공정위에서 최종 승인이 아마 날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단기 순익 쪽에 대해 미친 영향 크지 않지만 또 투자가들이 예민하게 보는 연결 영업이익이 대략 한 8%에서 9%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또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연결 영업이익이 잘 나오면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도 좀 더 기대할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또 이 CJ 헬로비전의 그 낮은 요금제를 쓰는 사람들이 요금제를 업셀링을 할 가능성을 또 저희가 염두에 둔다면 장기적으로 알파의 상승 기대감도 많이 올라올 수 있을 거로 판단해서 어쨌든 장기 투자도 역시 유망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5G망은 여전히 이제 건물 안에서는 잘 안 되고 있고요. 사실 여태까지 그 커버리지는 이제 주로 아웃도어, 그러니까 저희 외곽 쪽에, 그러니까 건물 밖에서 주로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인빌딩 안의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서비스가 거의 다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인빌딩에 대한 투자 자체가 이제 너무 없는데, 저희가 사실은 저도 뭐 이동전화를 사용하다 보면 인빌딩에서 사용하는 빈도수가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체감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 좋을 거고, 또 이 부분이 이번 10월 국감에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신사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사실 약간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자금적인 측면, 그다음에 인력적인 측면이 여러 가지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초기에는 기술적인 장비의 퀄리티가 문제였지만 지금은 인력적인 문제가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마 이게 내년 연초나 뭐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대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정부나 통신사 입장에서도 가입자 유치 경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5G의 성과 측면에서 되게 중대한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커버리지에 대한 문제는 아마 내년도 상반기 정도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0월 다섯째 주 단기 투자 유망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